태국에서 신차 판매량의 이제 한 10% 정도는 중국제 자동차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 중국이 태국의 신규 승용차 시장의 10%를 1년 만에 장악을 했다. 재밌는 점은 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중국 전기차는 중국 본토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타라는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요. 이 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제 1,300만 원. 그러니까 중국 내 가격보다 오히려 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준영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뭐 전기차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수요가 준다, 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뭐 중단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동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남아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제 동남아 그러면은 이제 휴양지 놀러 가는 지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곳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동남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기분이 좀 묘해지실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일단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23년 2분기 올해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이에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94% 성장했다고 합니다. 894%.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이제 했던 거죠. 물론 이제 2022년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왕창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만에 894% 성장이라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동남아에서 이제 신규로 팔리는 승용차의 6%가 지금 전기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동남아 지역에서 전기 승용차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나 봤더니 일단은 뭐 태국이 제일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 국가들 순서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의 갑자기 전기차가 이제 활발하게 보급이 되는 것은 제일 쉬운 이야기로는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내리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여러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BYD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의 이제 빈페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자동차 출시를 이제 하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경쟁을 하면 뭐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2022년 2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전기차 가격들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똑같은 모델도 있고 뭐 바뀐 모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다 가격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2022년에 비해서 23년이 되면 가격들이 다들 인하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51,000달러 정도였다가 이제 46,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들 마찬가지로 다 가격들이 이제 올해 많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저렴해지고 뭔가 더 성능이 좋은 그러한 차들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동남아 지역 자동차 시장은 되게 단조로웠죠. 뭐 단조롭다는 말이 대부분 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1970년대, 80년대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공장들을 건설을 하고 나름대로 밸류 체인을 이제 형성하는 데 성공을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일제 자동차가 시장의 절대 다수를 이제 점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현재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동남아 지역의 전기차는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23년 통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전체 동남아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한 78% 거의 80% 가까운 차량이 이제 태국,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뭐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세안 이 지역이 이제 원체 이제 인구가 많고 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세안 지역 즉 동남아 지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이제 한 2027년 뭐 이제 한 3년 정도 남은 이제 시장인데 26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일본 자동차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와중에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화 양상 중에 가장 큰 점은 무엇이냐?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진입을 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의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한 75%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한 75%, 나머지 25인데 나머지 25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뭐 한 15% 정도는 이제 테슬라 미제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뭐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런 차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38% 정도였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78%면 이건 뭐 2배 정말 더블 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중국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에 대규모로 진입을 했다라고 점잖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나쁘게 말하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국가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서 아까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 어디라고 그랬죠? 네, 태국입니다. 태국.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올해 팔리는 신규 승용차 가운데 한 13% 정도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신차 판매량의 이제 한 10% 정도는 이제 당연히 제일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중국제 자동차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이 태국의 신규 승용차 시장의 10%를 1년 만에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중국 전기차들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다양한 고가, 뭐 중저가, 뭐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태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BYD의 이제 아토3라고 하는 차입니다. SUV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 보면 아마 투싼 정도의 사이즈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아토3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 보면 전체 전기차의 한 31% 정도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차종으로 제일 잘 팔리는 것들이 이제 BYD의 아토3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14%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 시장의 80%, 그 다음에 미국이 뭐 테슬라죠. 테슬라가 한 14.4%, 그리고 유럽이 5.8%, 일본이 0.1% 이렇게 이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우리나라도 있잖아. 아이오닉도 있고 EV6도 있고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 근데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 현재 팔리고 있는 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대수를 보면 2대 팔렸어요. 2대. 그러니까 올해 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43,000대 정도라고 그러는데 2대 팔렸으니까 통계에 따로 잡히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이라는 나라의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중국차의 비중도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고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국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MG 모터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좀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이제 중국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죠. 2010몇 년에 인수를 했나? 근데 잠깐 그 이후에 그 MG라는 모델은 이제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을 받고 추억의 뭐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팔리는 이제 그러한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MG 모터가 이제 MG ZS라는 모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도 역시 이제 SUV 스타일이네요. 이 차를 이제 가지고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태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이니까 벌써 이제 한 2023년 보면 한 4년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을 만큼의 이제 꽤 오랫동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021년에 이제 장성
자동차라고 그러죠. 그레이트월 모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라굿캣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깜찍한 잘 보면 약간 포르쉐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아트 느낌이 나기도 하는 여러 차종을 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오라굿캣이라는 좋은 고양이 이런 이름의 차를 21년에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차 규모도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태국의 전기차 시장이 되게 니치 마켓, 작은 시장이다가 이 BYD가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 BYD 같은 경우는 단순히 차를 이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태국 동부 지역에 연간 이제 한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이제 현재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5억 달러면 한 얼마죠? 한 6,50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라인을 새로 이제 건설을 하는데 2024년 정도에는 이제 아마 완성이 돼가지고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현재 스케줄대로는 그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만드는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태국 내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가까이 있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출 물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태국제 타이틀을 달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이제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자동차가 태국을 거점으로 해서 자국의 전기차 수출 거점을 여러 곳으로 이제 다각화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BYD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고 중국에는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뭐 스타트업보다는 좀 크죠. 이제 호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있는데 이 호존 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24년에 이제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 모토 자동차던가요? 이 GAC라고 부르는 여기도 이제 아이온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이제 태국에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 시장에 전기차가 막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태국을 자국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판매처이자 생산 거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주로 이제 일제차죠. 그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던 태국의 국내 자동차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생산량이 좀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업체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도 태국에 대한 이제 라인 건설에 착수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에 진출하는 어떻게 보면 태국을 허브 삼아서 이 동남아의 전기차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2023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를 많이 뭐 생산하고 뭐 판매하는 걸 넘어가지고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태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태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베트남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태국이냐라고 보면 이 태국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75만 대 규모를 달성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차량의 한 30% 정도는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즉 자국 내에서 많은 전기차가 생산되고 그 전기차를 통해서 현재 내연기관 차들을 축소를 하고 전기차 비중이 전체 한 30% 정도까지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2030년이니까 이제 뭐 한 6년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태국 정부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 25년 이 3년에 걸쳐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우리도 이제 하죠. 구매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게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적게 지원되는 차량
더 많이 지원되는 차량 뭐 등등이 있다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당 한 26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세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8%였는데 이거를 이제 2%로 대폭적으로 이제 인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주행세라고 이제 부르는 도로세 같은 경우도 이제 80%를 이제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 전기차를 더 많이 사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입 자동차, 수입된 많은 자동차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가서 그냥 굴러다니는 이것은 이제 원치 않겠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정부가 2023년까지는 괜찮은데 2024년부터는 이제 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태국 내에 생산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못 박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YD를 비롯한 뭐 광저우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태국에다가 뭐 15만 대, 10만 대 규모의 이제 전기차 공장들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태국 시장이 뭐 아주 거대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이제 보면은 꽤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가 너무 작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다 들여와가지고 그냥 단순 조립만 해서 이제 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 규모가 이제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이런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꽤 달달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외국 기업들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꽤 탐이 날 것 같은데 그 해당 부지, 즉 공장을 건설한 부지를 영구적으로 이제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이윤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 와서 많이 그것도 대규모로 투자를 해달라. 라는 게 이제 태국 정부의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 자동차 일제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태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기차가 더해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변화를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태국뿐만 아니고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보급이 의외로 지금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곳에 배터리 공장 그리고 전기차 공장을 이제 건설을 이제 했죠. 이 건설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실 니켈 때문에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제 니켈 매장량을 이제 보유한 이제 그런 국가인데 그냥 단순하게 니켈 원강을 수출하는 걸 이제 금지를 시켰고 뭔가 니켈을 가공해가지고 더 고부가 가치 그리고 비싼 돈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가고 있고 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니켈을 원료로 한 배터리 산업 그리고 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산업까지 연결이 되는 어떠한 이러한 흐름들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현재 203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세금을 많이 낮춰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가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11%의 이제 부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이제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뭔가 자국의 그 거대한 소비 시장, 그다음에 니켈이라는 광물 자원의 보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기차 보급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기관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32년까지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연간 매년 한 25%씩 증가하지 않겠냐 정도로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베트남에서 팔린 전기차는 이제 8,400대. 뭐 주로 이제 빈페스트에서 아마 판매한 차들이 많은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보니까 이제 택시에 이 전기 택시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통해서 2032년이 되면 한 6만 5천 대 정도가 전기차가 이제 베트남에서 팔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왕이면 그 보급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분명하지 않고 주로 이제 다 외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뛰어드는 중국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제 광물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올 업체들 빨리빨리 들어와라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대차도 있지만 BYD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빈페스트 그룹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동남아 지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거는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잘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이제 중국 전기차로 이제 도배가 되는 압도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쫙 깔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좀 아쉬우는 아쉽다라는 것 같습니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철저하게 중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중국 전기차 보통 우리 중국 전기차 그러면 뭐 디자인 나쁘지 않아 괜찮아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글쎄 뭐 내구성이나 신뢰성 이런 점이 좀 문제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국 전기차는 다른 나라에 수출될 때는 이제 압도적인 가성비,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 그에 비해서 괜찮은 성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지금 수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중국 전기차는 중국 본토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남아 지역의 소비자들이 중국 전기차 이거는 괜찮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지불할 만한 그런 좋은 물건이야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타라는 이제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요. 이 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제 1,300만 원. 그러니까 중국 내 가격보다 오히려 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높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내에서 전기차 경쟁은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정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제 출혈 경쟁 그 자체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는 손실이라든지 낮은 이익률을 수출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나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전기차 확대도 하지만 사실 뭐 동남아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오토바이의 거대한 행렬이죠. 아직도 이제 바이크들을 이제 많이 타고 다니고 그것들이 이제 동남아를 상징하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 업체들은 이제 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인가요? 뭐 2000년대 중반인가 언제도 이제 중국 오토바이들이 대거 이제 동남아에 이제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풀렸는데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수요가 확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동남아에 있는 이 오토바이들은 다 뭐 혼다라든지 이런 이제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업체들의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눈높이도 꽤 높은 바이크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동남아 사람들 기준에 중국 바이크는 이제 되게 허접하고 성능이 이제 미달됐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수출했던 이제 오토바이들은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진출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거대한 시장이 존재를 이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미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 오토바이도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산이 이제 점점 점유율을 이제 높여갈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 시장을 잘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좀 아쉽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중국 전기차의 동남아 진출에 대해서 제일 다급한 상황은 지금 이제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시장, 자동차 시장은 다 뭐 일제차들이 이제 장악한 이제 그러한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90%,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도 한 80%가 이제 일제차들이 이제 장악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제 전기차가 대거 진입을 하고 있고 태국 정부가 이제 뭐 각 정부들이 다들 전기차 보급에 나서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궁금증은 아니 그러면 일본도 그뭐 전기차를 투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되게 빈약하죠. 근데 특히나 이 동남아 시장, 즉 주머니가 그렇게 두툼하지 않은 이런 시장에 맞는 경량의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전기차 라인업이 없어요 지금. 뭐 사실 대한민국도 지금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아이오닉이나 EV6나 보면 다들 좀 크고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거지 이 개도국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덩치도 크고 뭐 이런 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이 동남아 시장에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회사는 이제 이스즈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스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제 트럭 전문 업체죠. 그래서 현재 이제 태국 픽업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점유하는 이제 압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25년이 되면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4년, 25년, 2년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면 글쎄요, 이 일제 전기 픽업 트럭이 얼마나 팔릴까를 생각해 보면 좀 갸우뚱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사용차 같은 경우는 뭐 경쟁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들 안방처럼 생각하는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도 아닌 중국 업체에 뭔가 밀려서 시장 점유율을 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요타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도 보면 다 전기차 괜찮은 경쟁력이 있을 만한 전기차들을 나오는 시점들을 2027년, 뭐 28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동남아 시장의 동남아의 이제 전기차 시장은 거의 뭐 중국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은 이 지역에 대한 뭐 내수 판매 그 다음에 수출 거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제 자동차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국제 자동차는 잘 안 보이죠. 주로 이제 버스에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승합차, 그 다음에 이제 경트럭 이런 쪽에서 이제 일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용차 중에서는 일부 이제 꽤 많은 포션이 이제 이미 이제 가고 있지만 뭐 승용차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어리둥절하세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난 중국차 본 적이 없는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차는 대부분 거의 뭐 절대량이 다 무슨 차? 전기차. 뭐 아니면 엔진 달려봐야 PHEV 정도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미국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 안 들어가고, 일본 안 들어가고, 그러고 나머지 전 세계에 지금 열심히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좀 얇고 가난한 나라 또는 유럽처럼 뭐 아직까지 이제 중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나라. 지역 이런 지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띄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잘 선뜻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 자동차, 전기차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개되는 걸 보면 이제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경쟁자, 압도적인 뭐 정말 경쟁력을 조만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계속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충전 시설이 아직까지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방콕 같은 대도시 일부 지역을 위주로 뭐 한 1,000여 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을 뿐이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크게 충전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태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뭐 빨리 보급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뭐 태국 정부 역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뭐 우리가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 사업 할게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뭐 하면 또 금방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의 이제 자동차 시장은 중국산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일제 이제 내연기관차 이런 차들이 이제 경쟁하면서 일정 부분 포션을 이제 대한민국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내연기관차,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제 다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니까 양쪽 시장에 다 이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오늘은 이제 동남아의 전기차
중국 전기차의 이제 공습 뭐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이제 진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한 수 아래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일부 뭐 품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뒤떨어진 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산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점유했던 많은 시장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주도적인 시장 지배자 지위를 차지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의 차라고 하는 전기차에서 중국의 영향력,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랑 경쟁이 안 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의 성공 패턴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그에 걸맞는 대책 그 다음에 뭐 라인업을 구축하는 이러한 작업들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남아의 전기차 시장 그 중에 이제 중국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